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웬일로 좋은 흐름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다시 한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늘 좋은 시장을 기대해보면서 언제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약 1.3%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양호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9%의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약 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네이버도 앞선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2%의 하락이 나왔고 포스코는 오늘 3.3%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약 8%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2018년에 약 3천억을 주고 아르헨티나에서 인수했던 리튬 호수가 예상치보다 많은 매장량과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누적 매출액이 35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스코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있었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중점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오늘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모든 주체들이 오늘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네이버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었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오늘 포스코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반대로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기관의 주체를 살펴보면 기타 금융을 제외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투신까지 대부분이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오늘의 기관의 흐름은 썩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과거를 살펴본다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주목해 보시고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강원랜드, 효성첨단소재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ETF에 많이 투자를 했고 J콘텐트리, 신세계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효성첨단소재, 강원랜드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전반적으로 ETF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또 개별 종목을 살펴봤을 때는 효성첨단소재와 강원랜드 동시에 순매수 상위 종목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동안은 조금 안정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어제 1.5% 가까이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개장하기에 앞서서 나스닥은 무려 2.7%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만 보시면 60일선 아래까지 조금은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S&P 500, 나스닥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1.3%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2.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과 S&P 500을 중심으로 큰 하락세가 이어졌고 이러한 흐름들이 국내 시장까지 나아가서 아시아 시장까지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환율을 살펴봐도 거의 1130원까지 연초 대비 약 4~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라든지 환율, 아시아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은 참 힘들었던 구간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달러하고 코스피 지수의 관계, 20년간의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오르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지수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늘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시각으로 4일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연준 의장인 파월의 연설을 주목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000조 원에 해당되는 경기부양책, 이 경기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했고 내일 새벽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점으로 하여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FOMC 회의가 열리는 16일과 17일에 이행 여부에 대해서 어떤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보다 앞선 내일 파월 의장 연설을 통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채권금리 안정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구책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시장은 급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부양책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보다 중요시할 점은 파월 연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실제로 채권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구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고, 또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관해서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과거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인데, 가장 최근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진행되었던 기간이 2011년 9월에 시작해서 2012년 6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차트를 보실게요. 2011년 9월 시작 시점이 대략 이쯤 되거든요.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파란색깔 진한 부분이 장기 채권이고, 회색깔, 아래 회색깔 부분이 단기 채권입니다. 확실히 11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장기 채권의 매입이 늘어나게 되었고 단기 채권은 감소하게 되었죠. 이 당시에 대표적인 성장주, 기술주들이 모여있던 나스닥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이고요. 약 10년 전에 2011년 이 당시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트를 압축시켰는데 2011년 9월 이 시점부터 해서 2012년 6월까지 이 구간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큰 효과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의 상승폭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기간 코스피도 살펴볼게요.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 기간 내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흐름하고 조금은 닮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조금은 참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과거 차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보시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오늘부터 중국 양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 중국 양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경제를 리뷰하고 또 2021년 중국 경제의 방향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늠해 볼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된 산업들과 종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포인트를 몇 개 집어보자면, 작년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만 2.3%의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기 회복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통화 단속을 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긴축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내비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세계 시장에 일정 부분 충격파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긴축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중국의 행보를 봤을 때 조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설과 함께 중국에서 어떤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대표적인 성장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초반 구간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한때는 9만원 후반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1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약 1시간 전인데 지금 위치상을 볼 때 작년 말 가격까지 거의 근접하게 내려왔거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은 높낮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구간이야말로 내가 물량을 모아가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격대가 82,400원인데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닥을 잡는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성장세라든지 반도체 가격 상승, 삼성전자의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삼성전자하고 흐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1월 초에 급등을 한 뒤에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23만 4천원, 작년 말 대비 약 12%의 상승폭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도 올해를 생각해 본다면 꾸준히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47%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실적을 믿고 버티고 인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저는 충분히 모아가기에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가에 있어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저는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실적이 정말 탄탄하고 앞으로도 기대해볼 수가 있다면 크게 두려워할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초를 제외한다면 지속적인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인내한다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